여러분이 재수를 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정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은 많이들 재수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수능을 평소보다 조금 못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좀 더 큰 꿈을 위해서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매년 N수생이 점점 많아지죠. 인서울 대학일수록 정시 합격자 중에서 N수생도 상당하고요. 게다가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이라서 아쉬운 마음에 보는 학생들이 유독 많을 거예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 재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수능에 대한 긴장이에요. 물론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보게 되면 떨리죠. 그러면 글을 읽어도 머릿속에 와닿지 않게 되고 손도 떨리고 그러지만, 제가 하려는 말은 수능을 봐서 떨린다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는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보거나 기출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고 이선지가 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큰 고민 없이 체크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수능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평상시에는 넘어갔을 수준의 선지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계속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지문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지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더라도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가 꽤 많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만 더 맞았더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정시로 진학 예정인 학생들은 아마 수능 후에 입시 상담도 하고 모의 지원도 해볼 텐데, 그때 나의 점수랑 합격 컷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성적에서 정말 한두 문제만 더 맞았더라면, 혹은 실수만 안 했더라면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라인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와닿게 돼서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게 돼요. 세 번째로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아마 수능 후에, 아니면 지금일 수도 있을 텐데, 스스로 느끼기에 수능 준비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내년에 더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전하게 돼요.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자책하게 되고, 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내년엔 보다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네 번째 이유로는 수많은 N수생들이에요. N수생들은 요즘 정말 많죠. 그리고 N수생들은 다 상위권이라고 할 순 없지만 대체로 유명 재수학원을 보면 느낄 수 있듯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10월 모의고사 같은 학평에서는 고3만 응시해서 등급이 잘 나오다가도 수능에서 특별히 못 본 것이 아닌데도 상위권 표본이 유입되어서 같은 정도의 결과로도 등급이 한두 등급 밀리게 돼요. 특히 어느 과목이 심하냐면, 국어는 고3끼리 보는 결과랑 N수생 낀 결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수학이나 탐구는 수학은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4점 이상 컷이 오르게 되고 탐구도 꽤 많이 오르게 돼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수를 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물론 남은 기간 후회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시험을 치르며 느끼고 제 학생들도 효과를 본 방법을 소개하면, 우선 첫 번째로 과목별 풀이법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방식을 수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를 볼 때 국어를 예를 든다면 어떨 때는 문학을 먼저 풀고 독서를 풀고 선택을 풀다가, 또 어떨 때에는 선택 먼저 풀고 하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다가, 또 어떤 때에는 문제 먼저 읽고 지문을 보며 푸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간 관리나 정답률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푸는 방식에 정답은 없다 생각해요. 자기랑 잘 맞는 방식이 분명 있을 텐데, 그 방식을 남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를 하며 공부할 때 그 방식을 스스로 찾고 숙달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항상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긴장으로 인해 시험을 삐끗하는 것도 크게 막아주고 시간 관리에서도 유리하다 생각해요. 두 번째로 과목별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은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많이 가르치는 수학과 과학을 생각해보면, 수학은 요즘 대부분 인강이나 문제지에 필수적인 원리들과 공식들은 다 나와 있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공식이나 원리를 몰라서 못 푸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원리를 직접 새로운 문제를 보고 적용하고 하는 것은 경험치예요. 그래서 직접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이때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프리페업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실력이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선택과 집중하기예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3월에서 4월이거나 혹은 6월까지라면 전 과목 다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지금이 거의 9월쯤이거나 혹은 그 후라면 현실적으로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좀 어렵죠. 하지만 올해 정말 수능 한 번으로 입시를 끝내고 싶거나 최대한의 성적 상승을 하고 싶다면 개개인의 학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론 탐구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평가인 영어는 성적이 타 과목 대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조금 미뤄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영어, 국어와 같은 언어는 알다시피 성적 상승이 급상승하기보다는 좀 더디죠. 서서히 꾸준히 오르는 과목이라 생각을 하는데 탐구는 어떤 과목이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한 달 정도 공부를 한다면 40점 이상의 실력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말이 40점이지 정말 성실하게 개념도 잘 학습하고 기출문제도 잘 풀어봤다면 45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9월 모사 이후에 선택 과목을 화투, 지투로 바꾸고 새로 응시를 한 거였고 조금 버거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학습을 다 마치고 수능을 치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등급컷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N수생들이 많아서 물론 10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컷이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큰 국어를 제외하고는 수학과 탐구 과목은 예상 등급 컷이랑 거의 큰 변동이 없어요. 수학은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4점에서 88점 사이일 거고 확통 기준으로는 88점에서 92점 사이일 거예요. 그리고 2등급 컷도 미적분 기준으로는 76점에서 80점 사이일 거고 확통 기준으로는 80점에서 84점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기준으로 뭐 이 정도는 틀린다 치고 이건 다 맞춰서 몇 점을 맞겠다 하는 목표 점수를 정한다면 N수생이 많은 것은 고3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분명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열심히 하면 언젠간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시를 선택한 이상 많은 학생들이 한 번의 아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한 번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